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안녕하시냐고 물어보기가 너무도 민망한 요즘입니다. 산불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일부 지역에 내린 비가 산불 확산을 막았지만 더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빠른 복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가를 위기 상황에 빠뜨리고 복구하기 힘든 피해를 준 반란 수괴를, 너무나 그 죄가 명확하여 논란거리도 안 되는 범죄자를 검찰에서, 법원에서, 그리고 헌재에서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는 자들에게 그 대가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말 기준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채권 현황은 금융감독원이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를 분기별로 집계하여 발표합니다. 24년 12월 현황이 25년 3월 24일에 집계되어 발표되었기에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개인에게도 또 개인이 속한 기관에도 모두 적용되는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적폐 기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그 죄가 명확하여 논란거리도 안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얼토당토하는 논리를 부여하며 시간을 끌고 항소하지 아니하는 등 상식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행위 자체로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판 무덤 안에서 스스로 관에 못질하고 흙이불을 덮게 될 것입니다. 본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오늘도 변함없이 밑지식을 위한 용어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채권에 관한 개념과 자산 건전성 기준, 그리고 대손 충당금과 대손 준비금에 관해 간략하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채권 NPL이란 논퍼포밍 론의 줄임말로 대출 회수를 못하는, 이행되지 못하는 대출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받아야 할 돈인데 받기가 힘들어진 대출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는 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어 이자 수익을 내지 못하는 무수익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부실채권을 다 같은 부실채권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부실채권을 자산 건전성 기준에 따라 관리합니다. 부실채권이 많아질수록 못 받게 되어버린 돈을 위해서 챙겨두는 대손 충당금이 많아질 것이고, 대손 충당금이 많아질수록 투자할 돈도, 대출해줄 수 있는 돈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이 커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지면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부실채권 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각, 매각을 통한 부실채권을 처분하여 비율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실채권 비율을 낮추는 상각, 매각을 통한 방법에 눈속임이 있을 수 있어 부실채권 비율만 낮아졌다고 해서 금융기관이 건전해졌다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자산 건전성 기준입니다. 자산 건전성 기준이라는 것은 자산을 빌려준 뒤 돌려받을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라면 대출을 해준 뒤 그 대출을 회수할 가능성을 자산 건전성이라고 하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정상,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 여신. 요주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연체가 있는 여신. 고정, 6개월 이상 연체가 되었으나 담보가 있는 여신. 회수 의문, 연체가 3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의 담보가 없는 여신. 추정 손실, 사실상 손해가 확정된 여신. 이렇게 나누어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손 충당금과 대손 준비금입니다. 대손 충당금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이익의 일부를 손실 대비 용도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쌓아두는 돈입니다. 대손 충당금은 비용이며, 대손 충당금이 늘어나면 비용이 커진 것이기에 은행의 이익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은행이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반가워할 리 없으니 금융 환경이 위험해져도 대손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라 자산별로 쌓아둬야 하는 대손 충당금의 기준을 정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손 준비금입니다. 대손 준비금도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쌓아두는 것은 똑같지만 은행이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쌓아둔 대손 충당금이 금융감독원이 설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만큼 추가로 더 쌓아둬야 하는데 이것이 대손준비금입니다. 대손준비금은 대손충당금과 달리 비용이 아닌 자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대손준비금이 쌓이게 되면 자본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손준비금은 자본 중에서 마음대로 꺼내 쓸 수는 없는 법정 준비금에 속하기 때문에 배당에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밑지식을 복습하였습니다. 이제 2024년 12월 말 기준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자료는 1금융권의 현황이며 저축은행, 증권사 등 이 금융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7개 시중은행, 5개 지방은행, 3개 인터넷은행, 5개 특수은행을 포함한 데이터입니다. 24년 12월 말 기준 총 여신 규모가 2,799조 1천억 원이고 부실채권이 14조 8천억 원이며 부실채권 비율은 0.53%입니다. 총 여신 규모가 23년 12월 말 2,629조 원에서 1년 만에 170조 1천억 원이 늘었고 지난 24년 9월 말 2,765조 7천억 원에서 1분기 만에 33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24년 3월 말 총 여신 2,676조 9천억 원에서 122조 2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부실채권은 23년 12월 말 12조 5천억 원에서 1년 만에 2조 3천억 원이 늘었고 지난 24년 9월 말 14조 5천억 원에서 1분기 만에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부실채권 비율은 전분기 말 대비 유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0.06%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부실채권은 기업여신 11조 7천억 원, 가계여신 2조 8천억 원, 신용카드 0.3조 원 순이며 다른 부실 대비 기업 부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채권 신규 발생 및 정리 추이입니다. 2024년 3분기에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5조 1천억 원이었고 4분기에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5조 8천억 원이며 지난 분기 대비 7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1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업여신 신규 부실이 4조 3천억 원이며 지난 분기 대비 6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기업 신규 부실은 6천억 원이며 지난 분기 대비 2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중소기업 신규 부실은 3조 8천억 원이며 지난 분기 대비 5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법인 파산이 증가하고 개인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의 상황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계여신 신규 부실은 1조 3천억 원이며 지난 분기 대비 1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2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1금융권에서 분기에 5조 8천억 원의 부실채권이 신규로 발생하고 있고 또 이 금융권의 위험이 지금도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으므로 그 위험이 1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도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2분기에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5조 6천억 원이며 지난 분기 대비 6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9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손실 처리한 대손상각 1조 3천억 원, 팔아버린 매각 2조 원, 합하여 3조 3천억 원이며 담보를 처분하여 여신을 회수한 것이 1조 2천억 원이고 여신 정상화가 8천억 원입니다. 부실채권의 매각은 자산관리회사나 전문 회수기관 등의 채권을 파는 것이고 이들 회사는 이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 추심을 통해 이익을 거두는 것입니다. 정리된 부실채권 중 기업 여신이 4조 3천억 원, 가계 여신이 1조 1천억 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극복하면서도 부실채권 잔액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으나 정확히 2022년 3분기부터 부실채권 잔액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3분기 부실채권 잔액은 9조 7천억 원이었고 현재 부실채권 잔액은 14조 8천억 원이며 상각, 매각 등 손실 처리를 하고도 5조 1천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부실채권 비율 표를 보시겠습니다. 총 여신 부실채권 비율 0.53% 중 기업 여신이 0.65%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중소법인의 부실채권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계 여신 부실 비율은 0.29%로 그중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04%포인트 늘었고 신용대출이 0.09%포인트 늘었습니다. 신용카드 부실채권 비율은 1.8%로 지난 분기 대비 0.25%포인트 증가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0.44%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급격한 증가세로 신용카드 대란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을 만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기업 여신의 중소법인, 가계 여신의 신용대출, 신용카드 등 부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의 경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실채권 비율, 시계열 그래프를 보시면 개인 사업자와 신용카드는 그래프상으로도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손 충당금 잔액은 23년 9월 말 24조 7천억 원, 23년 12월 말 26조 7천억 원이었으며 24년 12월 말에는 27조 8천억 원입니다. 지난 분기 말 대비 6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조 1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실채권 비율은 부실채권 정리 규모가 9천억 원이 증가하였는데도 신규 부실이 7천억 원이 증가하면서 지난 분기와 유사한 비율을 보였습니다. 대손 충당금 적립률은 24년 3분기에 187.4%, 이번 4분기 말에는 187.7%로 26.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시중은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포인트 하락, 지방은행이 31%포인트 하락, 특수은행이 22.4%포인트 하락이며 국내은행 총 26.3%포인트가 하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2월 말 기준 부실채권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실채권 잔액이 23년 6월 말 10조 5천억 원, 23년 9월 말 11조 5천억 원, 23년 12월 말 12조 5천억 원, 24년 9월 말 14조 5천억 원에서 12월 말 14조 8천억 원이 되었습니다. 신규 부실채권이 이번 분기에만 5조 8천억 원이 늘어나서 22년 1분기 신규 부실채권 1조 8천억 증가 수준을 생각하면 심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실채권 비율이 코로나 팬데믹 때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0.77%에서 0.53%로 많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전 세계적인 질병이 발생한 위기 상황이었고 지금은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증가한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부실채권 비율이 코로나 이전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은행 신규 발생 부실채권 규모는 2018년 4분기 7조 1천억 원 이후 큰 규모의 증가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기 침체가 더 심화할 것을 고려하면 기업 신규 부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부실채권 비율이 낮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는 아닐 것입니다. 부실채권 중 기업, 가계, 신용카드 모두가 빠짐없이 증가하고 있고 그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실 관리 수준이 매우 무능함을 수치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은행을 신한, 우리, SC, 하나, CT, 국민, IM 등 7개 시중은행과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산업, 기업, 수출입, 농협, 수협 등 5개 특수은행별로 총 여신과 부실채권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시중은행 부실채권이 4조 7천억 원, 지방은행 부실채권이 1조 원, 인터넷은행 부실채권이 5천억 원이며 특수은행 부실채권이 8조 6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실채권의 규모는 일반은행이 6조 1천억 원, 특수은행이 8조 6천억 원으로 특수은행이 그 성격상 일반은행에 비해 큰 편입니다. 현재 부실채권 규모는 2020년 6월 15조 원에 근접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말 이후 9분기 연속 상승 중입니다. 부실채권 잔액 상승의 원인은 돈을 빌린 사람, 즉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나타내고 있고 그런 차주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인데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낮아져 채권 회수 위험이 급상승한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계속되는 상매각을 통해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도 신규로 발생한 부실채권의 규모가 커서 부실채권 잔액과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부분입니다. 2024년 은행권이 정리한 부실채권의 총 규모는 19조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고정 이하 여신, 즉 부실채권의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차주들의 능력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부터 매분기 9천억 원에서 1조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부실채권 비율은 2023년 3분기 이후 0.03%포인트씩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세계 경제는 높은 불확실성의 시기가 도래하였고 한국의 정치 상황의 영향으로 대내외적인 신인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금융권의 상황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금융권의 위기 발생은 1금융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시작되어 1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입니다. 작년 3월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한국은행들의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평가하였고 한국 기업들의 신용등급도 연이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회복하지 않으면 훗날 복구를 위한 기회마저도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실채권의 진성 매각, 충분한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고 자산 건전성 유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금융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내 차주들의 상환 능력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데도 우회대출, 부실대출에 더해 부패의 거품이 끼어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썩은 곳을 도려내는 것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치료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말 기준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